대법원 판결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차원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장한 시민군이 정규군에게 무기를 들고 저항하여 유혈이 난사하게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민주화투쟁의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민중항쟁, 무장폭동, 심지어 내전적 성격을 안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2010년 이종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진실화해 주체로 미국에서 열린 한국제학술회에서 발표한 한국과거사 정리의 성과 의뢰를 그래서 5.18 사태를 민중반란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만 하더라도 90년대 김영삼 대통령이 엘친 대통령으로부터 6.25 비밀문서를 접수하고 나면서 이 신설이 해결됐습니다. 그러기에 40년이 걸렸습니다. 영국의 청소년 청교도 혁명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5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동학농민전쟁도 동학농민으로 있다가 오늘날 100년 뒤에야 이렇게 개념이 정착됐습니다. 거의 모든 대형 사건들은 일단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잘못 잘못 것이 가려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의 영역으로 편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5.18 광주 사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5.18이 역사의 영역으로 편집된 지 불과 3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더 그 연기가 나오면서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5.18을 바라보는 역사가의 입장은 대법원 판결과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은 흘러간 과거의 기록이 되었고 새로운 증언과 사실들이 등장할 때 역사는 새로 써질 수밖에 없는 역사학의 속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영국의 정치학적 역사가 이직하는 그의 명제적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역사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부드러운 대화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현재의 변화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역사가들이 과거 계속 생성되는 기록물에 대해 끊임없이 재검토하여 역사를 새로 써나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새로 쓰지 않는 역사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는 박물관에 처박아놔야 됩니다. 우선 5.18은 당대사, 컨템포러리 히스토리 영역에 속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대사의 특징은 그 사건을 직접 체험한 생존자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서 사회적 입장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감정이 격하시고 증언자의 진위와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논란이 끝이지 않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흥분할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논란이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첫째로 광주 사태의 성격에서 민주화운동이라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의 운동이라는 것은 특정한 조직이 사회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해 주도록 할 목적으로 다양한 평화적 방식을 통해서 장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정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정치적 권리가 제한된 민중이 참정권을 확대해달라고 하거나 장기 집권이나 부정부패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집회 및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더 달라는 요구와 이를 위한 평화적 시위를 수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내지 민주화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뜻이 천차만별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8.15 해방 이후부터입니다. 해방 이후 모든 정치 세력은 민주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애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진영을 민주진영으로 사칭하고 그들의 기간지로 민주주의라는 월간 잡지까지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사를 보면은 로마의 성산사건이라든가 혹은 영국의 1830년대에 있는 영국의 차티스트동
이런 건 모두 다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평화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여성들의 참정권도 요구도 마찬가지고 60년대 킹 목사의 이 흑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참정권 확대도 기본적으로는 평화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양사에서 소위 고전적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이 민주화 운동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한국사는 특별한 것입니까? 자, 여기 우리가 이 김대령이 쓴 이 책이 제가 지금 3권까지 읽어봤는데 역사라서 5.18, 1, 2, 3, 1, 2권만 지금 동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이제 3권을 동영상 올려야 되는데 이 5.18에 보면은 이 책을 보면은 서양사에서 광주 항쟁과 가장 유사한 사건을 이 김대령 박사는 1871년 파리 꼬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꼬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방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 사회주의 색채의 이 혁명주의 세력의 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김대령 책을 보면은 이 김대령에 의하면 이 시위 주동자들은 광주 공윤, 광주 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김대령에 의하면 광주의 시위 주동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위해 무장봉기한 것이 아니라 민족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까지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한 요소가 집필한 사상과 언어라는 책에서는 민족민주주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족민주주의, 내셔널 데모크라시는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는 제3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민족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취하는 지도노선 또는 투쟁노선이다. 페이지 284페이지에 그렇게 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 체제와는 전혀 다르다 하는